북한이 5차 핵실험을 감행함에 따라 국제사회가 발빠르게 현실화한 북핵 위협에 대한 대책 마련에 분주히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풍계리 핵실험장 3번 갱도에서 추가 핵실험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어서 그 귀추가 주목되는데요.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장용석 박사, 연합뉴스 통일외교부의 이상현 기자와 함께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북한이 5차 핵실험을 감행한 지 며칠 지나지도 않았는데 지금 또다시 핵실험 징후가 포착되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북한 풍계리 핵실험장 동향이 어떻습니까? 네, 북한에 잘 알려진 핵실험장이죠. 풍계리 핵실험장의 3번 갱도에서 추가적인 핵실험 준비가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다. 이렇게 포착된 측면이 있습니다. 풍계리는 북한 핵실험장으로 이제 압박해 잘 알려진 곳인데요. 네. 정보당국의 분석에 따르면 지난 9월 9일의 핵실험을 포함해서 이제 지금까지 북한이 벌였던 5차례 핵실험 모두 풍계리 인근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알려지고 있고요. 정보당국 분석에 따르면 풍계리에는 갱도가 이제 핵실험을 벌이는 갱도가 3군데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1차 핵실험 같은 경우에는 1번 갱도에서 이루어졌고요. 2차부터 5차 핵실험, 그러니까 4차례의 경우는 2번 갱도에서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네. 이제 이러한 상황에서 이와 관련해서 이제 정부 소식통이 새로운 지금까지 핵실험이 진행되지 않았던 3번째, 즉 3번 갱도에서 핵실험 준비가 모두 완료된 것으로 보인다. 네. 이렇게 이제 분석을 한 것인데요. 소식통은 그러면서 한미 정보당국은 3번 갱도에서 핵실험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데 방점을 맞추고선 예의주시하고 있다. 이렇게 말했고요. 또 국방부도 오늘 브리핑에서 북한이 풍계리 지역에서 추가 핵실험을 벌일 준비가 완료된 것으로 본다. 이렇게 공식적으로 확인하기도 했습니다. 북한이 5차 핵실험을 벌인 지 며칠 지나지 않아서 이제 이런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는 것은 북한의 이제 핵실험 주기가 조금 변화된 것도 이제 어느 정도 반영됐다고 볼 수 있는데요. 북한은 그동안의 핵실험 같은 경우는 한 3년에서 4년 정도의 이제 주기를 갖고 텀을 두고서 벌였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지난 4차 핵실험이 1월 6일에 진행된 이후에 무려 이제 겨우 이제 8개월 만에 5차 핵실험을 벌인 상황이기 때문에 언제 어디서 다시 북한이 이제 핵실험을 벌일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한미 군 당국의 판단이 맞다면 지금 북한에서 핵실험 준비도 완료된 상황이고 북한이 곧이어 핵실험을 할 것이라는 건데 여기에 대해서 어떤 입장이신지, 그리고 북한이 정말로 핵실험을 하게 된다면 그 시기는 언제쯤이 될 것으로 보십니까? 굉장히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네. 핵실험 준비 징후는 일단 잡을 수 있어도 마지막에 핵실험을 언제 단행할지는 사실은 뭐 위성산일이든 뭐든 이와 같은 정보자산으로 참 확인하기 어려운 건데 그런 점에서 이제 준비 동향은 뭐 다 알고 있었지만 정확히 핵실험을 실시한 시점에 대해서는 우리 정보당국도 좀 어려움이 있지 않았나 싶은 생각을 해보는데요. 일단 기본적으로 북한이 그 핵물질을 비롯해서 또 핵과 관련된 기술, 또 그를 핵무기를 제작 생산할 수 있는 어떤 기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좀 과거와 비교되지 않을 만큼 좀 발전돼 있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을 하고, 그런 점에서 보면 이제 지난번 5차 핵실험 이후에 발표한 성명에서 표준화된 핵무기를 다량 생산할 수 있다고 얘기했던 점이 굉장히 주목이 되는데, 기술적으로나 뭐 이런 측면에서 일단 준비가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은 해보는데 정치적으로 보면 역시 중요한 정치적 계기, 뭐 그 당차관 기념일과 같은 계기들이 어떤 정권과 체제의 결속을 도모하고 주민들은 자긍심을 심어주면서 자기를 정당화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중요한 계기가 되니까 뭐 이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 그러니까 10월 10일 정도. 그렇죠. 근데 이건 뭐 시기를 예측하는 것은 대단히 좀 부정확할 수도 있고 해서 조심스러운데, 기본적으로 보게 되면 이제 제재가 계속되고 있고, 그다음에 북쪽 입장에서 제재에 맞서 가지고 나름대로 사변적인 조치를 다단계로 취하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 특히 국가 핵무력을 질적 양적으로 계속 증강시키겠다라고 얘기를 공언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면, 이런 상황에서 이제 국제사회의 비핵화 요구를 또 쐐기를 박으면서, 특히 이제 배경 요인으로 보면 대외 관계에서 조선신보에서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이해관계가 다른 나라들 간의 어떤 갈등과 대립 구도를 자기들 주목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함으로써 미국과 중국, 특히 우리 사드 배치 결정 이후에 나타나고 있는 균열 심화, 또는 중국이 적절하게 또 북한을 끌어안는 모양새, 내지는 제재에서 후퇴하는 모양새, 뭐 이런 것들을 다 고려해서 단행을 하지 않겠는가 싶은 생각을 하는데, 북한이 사실은 뭐 이번에도 핵탄두 폭발 실험을 성공적으로 함으로써 뭐 높은 수준에 올라갔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이게 사실은 완료형이 아니고 여전히 진행형인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을 해요. 이런 점에서 시기는 정확히 뭐라고 얘기하기는 어렵겠지만 나름대로 목표로 하는 바 어떤 정치적 효과를 극대화하는 시점에서 기술적인 것도 검증하면서 위협을 좀 최대 끌어올릴 수 있는 이런 또 도발적인 행태를 보일 가능성이 굉장히 우려스럽다 싶은 생각은 듭니다. 시기를 예단하기는 어렵지만 빨라진 주기를 볼 때 추가 핵실험 가능성도 충분히 높다라고 대비를 해야 되지 않나 분석하시는 싶고, 앞에서 우리 이상현 기자 지금 말씀하셨지만은
군 당국에서 일단 핵심 준비가 끝났다라고 평가를 했을 때는 전혀 근거 없이 그런 얘기는 하진 않았을 것 같아요. 네네. 그런 점에서 일단은 관련된 동향들이 잡혔을 거고 정확한 시점은 모르겠지만 준비를 하고 있는 징후들이 있다라고 하면 우리로서는 충분히 우려하고 또 여러 가지 검토를 해야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 북한은 계속해서 자신들이 핵 보유국임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핵 능력이 고도화되는 것과 핵 보유국으로 인정받는 것, 그것은 정말 다른 차원의 문제인데 예, 예. 북한도 이걸 모를 리는 없을 텐데 왜 자꾸 이런 주장을 하는 걸까요? 북한의 입장에서는 이제 뭐 대내적으로 이게 사실은 핵실험하고 나서 각계의 반향 이러면서 네. 막 여러 가지 보도하는 것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이제 대내 어떤 주민들한테 자긍심을 고취하면서 정치적으로 활용하는 게 굉장히 커요. 그렇지만 뭐 단순히 거기서 끝나는 것은 아니고 그 경우에는 사실은 이렇게까지 핵 탄두리 뭐니 이런 얘기까지 하면서 핵실험을 계속할 이유는 네. 별로 없거든요. 그냥 핵무기를 가지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것 자체로 충분할 수가 있는데 지금은 보면 이제 군사적으로 사용 가능한 무기 수준 그런 네. 의미에서 실전 배치까지 염두에 두고 무기를 개발하는 것 같고 핵무기를 운반할 수 있는 수단까지 미사일까지 포함하면 굉장히 그 군사력 건설을 실질적으로 핵을 중심으로 해나가겠다는 의지를 강하게 보이는 것 같아요. 근데 이런 것들이 이제 결국 목표하는 바는 물론 군사적인 측면에서 억제의 문제가 있겠지만은 다른 한편에서는 사실은 제일 우려스러운 게 주변 관련 국가들이 또 국제사회가 이제 비핵화에 대한 요구 자체를 포기하는 상황 이런 것들이 굉장히 우려스러운데 네네. 최근에도 이제 러시아 하원의 국방위원장이 북한 핵클럽에 가입하는 문제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이런 얘기들이 대단히 사실은 우려스럽고 우리 사회 일각에서 나오고 있는 그 자체 핵 보유 문제도 사실은 북한 핵을 인정해주는 아주 잘못된 메시지를 보내는 게 있거든요. 이런 분위기들을 북한이 이제 지켜보면서 결국은 비핵화를 포기시키기 위한 그런 의미에서 핵 보유를 어떤 쐐기를 받기 위한 움직임 이런 것들이 좀 우려스럽다 싶은 생각을 해보는데 기본적으로 일단 뭐 북쪽의 언술이 여러 가지 행태로 나오지만은 네네. 완료형으로 나오기보다는 여전히 진행형으로 사변적 조치를 계속 취해나가겠다는 의미 네. 이런 것들이 대체적으로 보면 자기들이 목표로 하는 바 핵 보유국을 사실상 인정받는 거겠지만은 비핵화 요구 자체를 이제 더 이상 소용없게 만드는 이런 맥락들이 굉장히 우려스럽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네, 그 의도를 짚어주셨습니다. 북한의 이번 5차 핵실험에 대응해서 미국의 전략 폭격기를 한반도에 전개시키려고 했는데 그게 연기됐습니다. 기상학과 때문이라고 하는데 뭐 이런 일은 훈련 중에 종종 있다고 하지만 북한의 핵 도발에 대해서 경고 메시지를 던지려고 했던 한미 군 당국의 계획에도 좀 차질이 빚어지는 거 조금 아닙니까? 아쉽지만 첫 걸음부터 약간 삐걱대는 네. 모습을 보여준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이제 말씀하셨다시피 북한은 5차 핵실험에 이제 대응을 한 첫 번째 조치라고 할 수 있겠죠. 괌에 배치됐던 전략 폭격기 B-1B 랜서를 이제 한반도에 바로 오늘입니다. 원래는 이제 오늘이죠. 네. 이제 전개를 하려고 했었는데요. 미국은 이제 기상악화를 이유로 이걸 전격적으로 연기를 했고요. 곧바로 이제 다시 발표가 나와서 내일 이제 전개되는 것으로 이제 변경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원래 당초 계획보다 하루 정도 그냥 밀린 네. 상황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좀 이제 전략 폭격기 B-1B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면 핵 전면전 수행이 가능한 폭격기고요. 핵무기 그러니까 핵폭탄을 24발 탑재가 가능하고 미국이 보유한 전략 폭격기 가운데 가장 빠르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전략 폭격기가 한반도에 전개되는 것만으로도 상당히 의의가 있고 북한 정권으로서도 조금 부담스러운 네. 측면이 분명히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어쨌거나 말씀하셨다시피 이런 폭격기의 전개가 이제 하루 정도 예상치 못하게 연기된 상황이어서 어떤 첫걸음부터 조금 삐걱대는 것이 아니냐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는 것이 사실인데요. 물론 이제 기상악화로 인해서 항공기의 이착륙이 좀 문제를 겪는 것은 조금 이제 그러니까 많이 벌어지고 있는 일상다반사인 좀 네. 측면이 있고요. 어떻게 보면 기상적인 측면을 고려해서 이제 미군이 어떤 정식적인 규칙을 좀 지켰다. 그렇게 좀 긍정적으로도 볼 수도 있는 측면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도발이 좀 평온한 날씨에만 뭐 벌어진다고 이렇게 볼 수가 없는 그렇죠. 것이고요. 예. 그렇다면 뭐 북한 이제 김정은 정권으로서는 이제 악천후를 이용해서 뭐 도발을 한다던가 그런 여지를 좀 준 것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러한 관점에 있어서 북한의 이제 핵실험에 대해서 우리와 이제 미국이 조금 대응하는 좀 무게중심, 온도 차이가 있는 것이 아니냐 그러한 측면에서의 조금 불안감의 지적이 나오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뭐 바람이 분다고 비가 온다고 전쟁이 그렇습니다. 일어나지 않는 것도 아닌데 그런 네. 부분 좀 우려스럽지만 일각에서는 또 가장 효율적인 전개 시점을 노린 거 맞습니다. 아닌가 이런 네. 분석도 나오더라고요. 박사님, 우리 군이 북한의 5차 핵실험 대응 차원에서 북한의 핵 사용 징후가 포착이 되면 김정은을 비롯해서 지휘부가 숨어있는 구역을 포착해서 초토화하는 작전 개념을 추진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북한에 좀 위협이 될 수 있는 발언 아닙니까?
이게 이제 예방 공격은 아니고 선제 네. 공격을 이제 할 수도 있다는 얘기를 이제 공언을 한 건데 사실은 새로운 얘기는 아닙니다. 이미 그 작계에 다 반영이 돼 있을 거고 그동안에 누차에 걸쳐서 이미 이런 얘기들이 이미 나왔던 거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보면 그 우리의 단호한 의지를 보여주는 건 사실인데 이게 과연 김정은에게 어떤 메시지로 다가갈지에 대해서는 네. 좀 의문스러운 부분이 있다. 실제적으로 얼마나 위협을 느낄지 사실은 뭐 이미 얘기하지 않아도 다 진행되는 상황을 북쪽이 다 알고 있는 상황이고 특히 이제 김정일과 또 김정은이 좀 다르죠. 김정일 위원장은 한미연합 군사훈련이나 이런 거 할 때 굉장히 조심하고 좀 이렇게 자제하는 모습 포함해서 좀 이런 것들을 보였었는데 김정은은 굉장히 공격적입니다. 네. 저돌적이고 그런 점에서 보면 사실은 이와 같은 그 군사적인 대응들을 얘기하는 것이 어떤 실효성이 있을까에 대해서 오히려 이제 사실은 말보다는 행동이 더 중요한 건데 네네. 그런 점에서 물론 그렇지만 단호한 의지를 보여주는 건 절대적으로 필요하지만 말보다 행동으로 준비하고 보여주는 것이 정말 절대적으로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고 그런 점에서 그 너무 화려한 말잔치에 이런 것들은 조금 사실은 상황을 관리하는데도 도움이 안 될 수도 있지 않나 싶은 우려도 사실은 좀 가지고 있습니다. 네. 행동이 더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정치권 일각에서는 북한의 5차 핵실험으로 인해 우리도 핵무장을 해야 네, 된다. 맞습니다. 또 전술 핵 도입을 해야 된다. 이런 맞습니다. 얘기들이 고개를 네. 들고 있습니다. 지금 어떤 입장들이 대치하고 있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북한이 이제 거듭 핵실험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핵무기 고도화의 이제 단계를 점점점 밟아가고 네. 있는 상황에 맞춰서 이제 국내에서도 핵무장론이 좀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강력한 억제책으로서 우리도 핵무기를 보유해야 된다는 주장이 이제 여권 인사들을 특히나 중심으로 나오고 있고요. 관련해서 관련 간담회도 이제 열리고 있고 이제 네. 민간 연구자들의 모임도 이제 최근에 꾸려진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또 그리고 말씀해 주셨다시피 일각에서는 우리가 단순히 핵무기를 좀 무리해서 개발하기보다는 미국이 갖고 있는 어떤 전술핵 같은 것들 한반도에 재배치할 필요가 네. 있는 것이 아니냐. 이제 이런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이에 반해서 야권에서는 이제 야권을 중심으로는 핵이 아니라 압도적인 우리의 뭐 경제력, 체제 우위로서 이제 북한을 누를 수 있어야 한다. 네네. 이런 주장이 나오고 있고요. 또 이러한 측면에서는 만약에 우리가 핵을 보유했을 경우에 우리도 지금 북한처럼 어떤 국제적, 외교적으로 고립될 수 있다. 그런 우려도 이제 반영된 것 같습니다. 네. 좀 전에 이제 박사님께서 말씀해 주셨다시피 우리가 핵을 보유하게 되면 그것은 자연스럽게 북한의 핵을 또 인정하는 것이 아니냐. 그런 우려의 목소리도 있는 것이 사실이고요. 네. 일단 우리 정부는 이러한 논의에 있어서 한반도에는 핵이 있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한반도 비핵화 원칙을 재확인한 상태고요. 그러니까 일단은 핵무장론에 대해서는 반대 입장을 좀 표명한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어쨌거나 정부의 이런 판단에는 만약에 우리도 핵을 보유하고 그것에 따라서 NPT죠. 그러니까 핵 확산 금지 조약을 우리가 탈퇴했을 경우에 이제 국제적인 제재에 대한 네네. 부담감도 이제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네. 말씀 들어보니까 핵무장론이 현실적으로는 좀 네. 여러 가지 제한이 있는 어려운 점이 좀 부분이 있는 것 것 같습니다. 같습니다. 네. 네. 장 박사님, 한미 육자회담 수석들이 지금 서울에서 북한의 5차 핵실험에 대한 추가 제재 방안에 대해서 집중 협의를 합니다. 추가적인 조치 나올 것들이 어떤 게 있습니까? 뭐 어차피 그 유엔 안보리 결의안 자체에 이제 트리거 조항이라고 그래가지고 북한의 추가적인 도발이 있을 경우에는 당연히 자동적으로 거의 대응하는 쪽으로 그런 내용들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검토가 있지 않겠나 싶은 생각을 하고 뭐 1차적으로는 제재 품목 리스트를 네. 조금 더 확대해가지고 교역을 제한하는 쪽으로 또는 기존에 제기했다가 사실은 중국이 반대가 수용되지 않았던 뭐 이런 것들이 추가될 수도 있고 뭐 새로운 또 제재 품목이나 이런 것들이 들어갈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제재가 전반적으로 조금은 더 촘촘해지고 또 대상도 넓어지는 뭐 이런 그 움직임들이 있지 않겠나 싶은 생각을 해보는데 네. 역시 관건은 유엔 안보리 결의안은 민생에 대한 예외 조항이 있습니다. 이거는 특히 이제 그 이라크에 대한 과거 제재가 그랬듯이 포괄적인 제재가 지닌 비인도적인 성격 때문에 사실은 포괄적인 제재가 아니라 맞춤형 제재로 이제 바뀌어 나가는 게 국제적 추세 내지는 공감대 규범이고 그런 맥락에서 보면 북한이 1차 핵실험 했을 때부터 지금까지 유엔 안보리 결의안에 일관되게 들어가 있는 것이 합법적인 경제활동 예외 조항 또는 주민들 생활과 관련된 민생과 관련된 예외 조항들이 계속 이어져 들어가고 있는 거거든요. 이 공간을 이제 북중 간의 교역이 사실은 확대되는 쪽으로 이 공간이 지금 활용이 되는 건데 그런 점에서 이걸 차단하는 것 자체가 얼마나 명분이 있을까도 사실 네네. 그 문제가 있고 현실적으로 굉장히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사실은 그런 점에서 보게 되면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안을 가지고 우리가 제재의 실효성을 높이는 쪽으로 고민하는 것은 대단히 참 어려운 딜레마가 있는 것 같아요. 오히려 우리에게 필요한 거는 결국은 북중 교역이 북한의 전체 교역의 압도적인 뭐 90% 가까이 차지하는 상황이라고 하면 북한과 거래하고 있는 그런 의미에서
제재를 위반하고 있을 뭐 이런 기업들이 있다라고 하면 또는 은행들이 있다라고 하면 미국이 양자 차원에서 지금 발동하고 있는 강력한 제재 수단들을 활용해서 뭐 세컨더리 보이콧 조항일 수 뭐 그런 근거들일 수 있는데 결국은 중국의 어떤 저 대북 거래 기업이든 은행이든 이걸 적극적으로 차단하는 움직임을 보이는 것이 보다 실효성이 있지 않겠냐 오히려 그런 점에서 과거 이제 방코 델타 아시아에 대한 제재도 이제 사례가 될 수 있겠지만 이란의 경우도 마찬가지고 유엔 안보리 제재 결의안이 아니고 미국이 양자 제재가 사실은 이란을 굉장히 크게 압박을 했던 게 있는 건데 이런 점에서 이제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안을 우리가 지켜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국제적 공감대를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효성 있게 하려고 그러면 미국의 움직임이 정말 얼마나 단호한지를 우리가 좀 더 지켜보고 뭐 해야 될 필요도 있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 중국의 역할도 가장 중요할 것 같은데요. 네. 지금 5차 핵실험과 관련해서 중국 정부가 주중 북한 대사를 초체 항의하지 않았습니까? 네, 중국의 입장에 뭐 변한 게 있습니까? 네, 중국 정부가 북한의 5차 핵실험과 관련해서 핵실험 바로 다음 날인 10일 네. 지재룡 주중 북한 대사를 초치해서 이제 강력한 항의의 뜻을 밝혔습니다. 근데 중국 외교부는 10일 장예수이 상무부 부장이 이제 지재룡 대사를 불러서 이제 중국 정부의 핵실험 관련한 입장을 표명했다 이렇게 이제 밝혔는데요. 장 부부장 좀 메시지를 보면요, 네. 북한이 핵무기 개발을 지속하는 것은 한반도의 긴장 국면을 더 악화시킨다. 한반도 평화 안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또 이렇게 비판했고요. 또 중국은 북한이 긴장을 고조시키는 어떤 행위도 하지 않기를 촉구한다. 그리고 비핵화의 올바른 방향으로 북한이 조속히 돌아올 것을 촉구한다. 이렇게 좀 강력한 언사를 이제 발표했습니다. 일단 중국 외교부가 북한 대사를 핵실험 바로 다음 날 초치해서 이와 같은 좀 센 메시지를 던지고요. 그것보다도 이러한 내용들을 자세히 이제 밖에 공개했다는 점에서 어떤 중국 이제 외교부의 변화된 모습을 좀 보여지는 부분이 있기도 한데요. 일단 북한이 중국의 핵실험을 사전 통보했는지 등등의 이제 조금 논의될 네. 점이 아직 남아 있는 것은 사실인데. 어쨌거나 핵실험 관련한 지금 국제 여론을 보든 중국 정부의 입장을 보든 한미일이 중심이 되어서 추진하게 될 추가적인 제재에 어느 정도 이제 중국이 동참하게 될 것이라는 전망이 좀 나오고 있는 부분이고요. 하지만 현재 상황에서 그렇다고 해서 중국이 북한 김정은 체제를 뿌리부터 뒤흔들 수 있는 아주 본질적인 제재를 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는 조금 더 여러 가지 의견이 나오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네. 왜냐하면 중국은 여전히 이제 북한의 어떤 지리적인 전략적인 가치를 인식하고 있고 특히나 최근에 어떤 사드 혹은 남중국해 분쟁과 관련해서 북한에 대한 어떤 인식 수준이 좀 더 높아지고 있는 차원이기 때문에 중국이 과연 그런 강력한 제재를 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는 뭐 긍정적인, 부정적인 의견이 다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런 가운데 한 가지 좀 눈여겨볼 것은 중국 인민일보가 최근에 이제 발표한 보도를 보면요, 북한의 핵실험을 그대로 비판을 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핵 문제는 북한과 미국 간의 문제이다. 만약에 책임자를 꼽는다면 북한 다음으로 책임을 져야 할 것은 미국이다. 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어떤 중국 책임론을 반박하는 모습을 보인 점이 또 눈에 띄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중국이 동참을 하더라도 결국 김정은 정권의 생존을 위태롭게 할 것까지 할 것이냐 이 네, 부분은 그 좀 관건인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의문으로 남는 것 같습니다. 두 분 말씀 여기서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